이제 그리드인데요. 그리드는 테이프 형태로 데이터를 뿌려주는 컨트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는 컨트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 뷰에 있는 데이터 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드래그를 통해서 바로 바인딩을 해가지고 그리드를 추가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헤더, 디테일 영역, 부터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컬럼들, 헤더, 디테일, 부터 영역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결국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를 풀어줄 때 지금 데이터 셋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행을 보시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 여기를 다시 미리 보기를 했었을 때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grid.json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지금 네트워크에서 지금 데이터를 호출했죠. 그래서 호출을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바디, 즉 루트 바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루트 아무것도 없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결국 바디예요. 제가 지금 드래그 하는 곳이 바디이고요.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앱 인스턴스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결국 뭐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따지게 되면 뭐 온바디 로드 뭐 이러한 이벤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nit, load 이러한 형태로 이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load라는 이벤트가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나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어떤 펑션인지 바로 포커스가 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pp.lookup에 sms1, submission1.send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여기 모델 뷰에 있는 데이터 셋과 데이터 맵들, 즉 데이터 컴포넌트들을 이제 실제 서버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서브미션이라는 컨트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국 여기가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AJAX 형태의 네트워크 형태이다라고 뭐 보셔도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액션 경로, 즉 어디에 리퀘스팅 매핑 주소가 어디인지를 이제 호출하려고 하는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뭐 싱크, 비동기 동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크박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소드 형태, 뭐 포스트 아니면 여기에 메소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포스트 겟 방식들, 뭐 REST API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메소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요청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입니다. 즉 요청 데이터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넘겨줄 때 어떤 데이터를 내가 넘겨줄 것인지 요청 데이터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응답 데이터는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서버를 던져줄 때 어디에다가 넣어서 던져줄지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버에서 당연히 자바단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단 화면으로 오는 것은 당연히 막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매핑을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 형태로 구조를 잡아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 데이터에 지금 DS 리스트가 잡혀져 있고 실제 서버에서도 지금 JSON 데이터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제가 DS 리스트 2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 리피토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수정했었을 경우에
다른 형태 참조하고 있는 것들도 다 동일하게 이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인딩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내려준 데이터와 이 명칭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설계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요청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이 화면에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고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로드를 안 하는 속성이 있어요. 즉 데이터 셋은 리스트 형태였기 때문에 각각의 행들이 상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러한 각각의 행들이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CRUD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이게 뭐 추가된 행인지 업데이트가 된 행인지 혹은 뭐 삭제가 된 행인지 이런 상태값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수정된 값들만 보낼 것인지 즉 뭐 상태값이 변경된 것들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서버로 던질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드 API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총 행의 카운트도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혹은 특정한 행을 에디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인서트 여기 행을 바로 추가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딜리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딜리트 삭제를 했는데 행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디자인적인 요소만 변경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다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show delete row라고 해가지고 삭제된 행을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기획 단계에서 만약 삭제된 행을 꼭 일단 사용자가 봐야 되는 형태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뭐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false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행을 삭제할 때마다 당연히 행도 같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아니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플릿 이러한 스플릿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더 화면이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스플릿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머지 기능이고요. 머지는 실제 이제 여기 영역이 머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머지가 되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앱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앱을 갈아 낄 수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앱이라고 부른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이제 프로그램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MDI 이렇게 탭 형태로 되어져 있고 앱이 추가가 되는 형태도 지금 당연히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 영역이 MDI 형태가 아니라 Embedded 앱이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Embedded 앱이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여기 가운데 앱만 MDI 형태가 아니라 계속 갈아 끼는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메뉴 화면이 있고 메뉴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고 이것을 클릭을 할 때 여기 화면만 계속 뭔가 내가 클릭한 그 해당 메뉴 화면만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MDA라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Embedded 앱이라는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앱을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 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앱들을 계속해서 갈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을 단일 화면으로 갈아 낀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Embedded 앱이라는 다른 앱을 포함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는 이 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탭 형태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MDI 컨트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하실 때 지금 아마 여기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그리드 기본, 그리드 API, 뭐 그리드 스플릿이라고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개발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타이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타이틀 루트 컨테이너 밑에 앱이라는 속성 밑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 그리드 기본이 아니라 테스트 화면이라고 하면 여기 바로 왼쪽에 그리드 테스트 화면이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명은 영어이기 때문에 보통 이 타이틀 이쪽 타이틀은 한글명으로 많이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또한 나중에 뭐 교육 시간에 알려드리긴 하는데 컨트롤 시프트 쉼표를 통해서 여기에서 뭐 그리드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같이 서치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제 개발자 분들이 뭐 파일명을 기억하는 것이 조금 뭐 파일이 많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앱열기라는 단축키를 통해서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타이틀도 같이 짜게 하실 때 파일명 이름이랑 뭐 타이틀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각각의 앱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명 단위에다가 타이틀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자분들은 여기에 있는 타이틀만 가지고도 이 화면이 어떤 것인지 바로바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베디드 앱이라는 컨트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입니다. 저희가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레이어 다이얼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는 이러한 레이아웃이다. 당연히 이제 여기 안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윈도우 오픈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다이얼로그 API가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오픈 다이얼로그 라는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다이얼로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DC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UDC는 사실 기본 교육 시간에는 거의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급 교육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 제가 잠깐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탭에 대해서 이런 탭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또한 다 이제 실제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 영역에 컨트롤들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 영역에 컨트롤들을 다시 디자인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자물쇠 버튼들이 있잖아요. 자물쇠 버튼 또한 클릭을 한 다음에 X 눌렀었을 때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영역들 자물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닫히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런 탭 영역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뭐 탭을 새 창으로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든 탭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뭐 여기에 다른 탭을 닫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기능에 따라서 만약 기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인베디드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앱을 컨트롤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화면에 개발을 하실 때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앱을 여러 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DC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UDC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각 프로젝트에서 공통 컨트롤을 직접 작성을 해서 단일 컨트롤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UDC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DC 폴더 안에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형태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뭐 공통 CRUD 버튼 UDC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리드 상단에 배치하는 뭐 추가, 삭제, 저장, 취소 버튼을 하나의 UDC 컨트롤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신규, 삭제, 아니면 삭제하고 취소하거나 이러한 버튼들을 하나의 UDC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잠깐 이 화면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드 위에 이러한 추가 삭제 저장하는 이런 버튼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이 지금 신규 삭제 취소 저장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 버튼이 4개이지만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컨트롤로 지금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타입이 udc.com.con버튼이라고 되어져 있고 실제 이 버튼들을 클릭했었을 때 추가하는 이벤트는 여기에 따로 작성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규 버튼 누를 때마다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 UDC는 어떠한 그리드와 연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실제 이 UDC 버튼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 각각의 이 형태에서 즉 이게 하나의 컨트롤인 거예요. 하나의 컨트롤로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뭐 신규 버튼을 눌렀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저장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 또한 결국 개발자가 직접 만든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도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다 개발자가 만들어준 이벤트예요. 속성 또한 다 이렇게 개발자가 직접 다 속성과 이벤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었을 때 나오는 이러한 이벤트 또한 다 개발자가 직접 만든 이벤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UDC화 즉 컨트롤화 시켜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혹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반복적인 컨트롤 조합도 UDC로 만들어서 다른 개발자 분들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뭐 제목, 타이틀, 클릭, 등록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를 이제 화면에다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을 하나 만들고 계속 포문으로 동적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부분이 아예 하나의 컨트롤이에요. 하나의 컨트롤로 되어져 있어서 이 제목의 뭐 속성이라든지 등록일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런 날짜 또한 다 개발자가 직접 속성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타이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날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공통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하나의 컨트롤로 아예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시작일, 종료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도 있어요. 보통 이제 검색 박스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 시작일을 클릭을 하고 종료일을 시작일보다 더 앞으로 당겼었을 때 이렇게 뭐 종료일은 시작일보다 뭐 작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영역에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작성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얼럿이 뜨는 이유는 여기 영역 UDC를 직접 들어가서 보게 됐었을 때 여기 영역에서 결국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여기 이벤트를 작성을 하고 했었을 때 이렇게 뭐 스크립트를 작성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만약에 또 다른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할 때도 여기에 뭐 UDC 데이트 인풋 이것을 바로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아무렇게나 막 하나의 컨트롤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기획이나 설계를 하실 때 정말 이것들은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UDC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뭐 문구 같은 것들은 공통화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뭐 나중에 여기 위에 뭐 검색 영역에
배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다가 뭐 따로 또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만 바로 그냥 여기에다가 영역에다가 집어넣으면 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UDC도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사용을 한다, 많은 화면에서 뭐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UDC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이 뭐 특정 하나의 화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것도 사용을 하고 혹은 뭐 여러 개의 화면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도 UDC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빈도수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형태로 아예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뭐 개발하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공통화 작업을 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개발자 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뭐 추가적으로 작업하는 것들은 본인들 화면에서만 할 뿐이지 내부적인 이렇게 뭐 클릭을 했었을 때 클릭을 못하게 이런 막는 동작은 당연히 UDC 컨트롤 하나에서 공통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실제 CRUD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CRUD 화면인데요.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실제 지금 서버에서 데이터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규 버튼 눌렀었을 때 이렇게 신규 버튼을 뭐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 버튼 누르고 조회 버튼 누를 때는 이렇게 지금 신규가 되어져 있는 것들도 밸리데이션 체크할 수 있는 공통 모드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스크립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공통 모드를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공통 모드를 통해서 대부분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틀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하고 하게 되면 삭제가 되고 조회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을 지금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필수값 처리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통 필수적인 형태인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럿이 뜨게 되죠. 이 샘플 데이터에 이 컬럼의 값이 지금 필수 입력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다 이제 공통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뭐 설계하실 때 뭐 어떤 컬럼의 값이 필수이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 컬럼별로 수정 못하게끔 설정을 가능합니다. 네, 실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각각 이제 그리드가 특수한 컬러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게 되면 결국 여기에 이렇게 뭐 리드 온리 이런 속성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PK 값들은 뭐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리드 온리라든지 뭐 이네이블 이런 형태로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샘플 데이터 뭐 총 건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또한 지금 UDC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게 되면 뭐 정렬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필터를 필터를 이렇게 없던 필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혹은 뭐 필터 초기화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뭐 엑셀 내보내기를 통해서 실제 엑셀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다 전 공통 형태로 다 개발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획을 하실 때 아니면 퍼블리싱이라든지 디자인을 하실 때 공통적인 영역들은 다 이렇게 UDC로 많이 구현이 되어져 있다. 여기 보면 위에 지금 현재 화면에 대한 지금 어디에 있는 화면인 것들도 다 UDC로 보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타이틀 또한 다 UDC로 보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개발에서는 그래서
실제 개발에서는 UDC가 꽤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루트는 폼인데 그 안에 또 폼 레이아웃을 이렇게 여러 개 또 중복해서 화면을 배치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폼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꽉 차요. 이렇게 폼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이 화면 자체가 꽉 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폼 레이아웃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계하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리드에서 네. 그뭐 10개, 100개 이거 제한을 안 뒀을 때 네. 최대 좀 그러니까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수는 몇 개 정도 돼요? 사실 뭐 대용량 데이터 기준이긴 한데요. 당연히 이제 그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사용자 PC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뭐 몇 개 이상 뭐 성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컨트롤에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버추얼돔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추얼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여기에 그리드가 뭐 100개, 200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돔에는 보여지는 이 그리드에 대한 데이터만 실제 돔에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은 없는데요.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30컬럼에 뭐 100만 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100만 건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개를 제한둔다 이런 것까지는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대용량 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컬럼에 뭐 100만 건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올 수는 있거든요. DB 요거 말고 화면에서의 어떤 이슈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전에 뭐 백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아예 서버에서 갖고 올 때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지금 영업적 이슈 때 지난번 사업에서 영업적 이슈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마토에서 제일 하이하게 이제 좋은 거다라고 표현하신 게 지금 대용량에 대한 표현이랑 네. 다운로드였는데 어차피 그거는 저희 기본 페이지에서는 다 네. 그 보이는 거에 대한 다운로드예요. 본부장님 기획 컨셉에서는 100롬에 100롬 딱 지정해서 하는 거고 대용량에 대한 것들은 저희 개발적 이슈거든요.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대용량은 실질적으로 서버 타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별도로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토마토 안에서 이거 그때 테스트했을 때 6만 건인가? 6만 건 사실 대용량이라고 보기 좀 예, 어려워서. 그 정도도 그냥 무난했었어요. 네, 그때 한번 맞습니다. 테스트했었거든요. 그때 영업 설명 들을 때 네네. 그까지는 설명 들어서 큰 리스크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화면에 대한 다운로드는 다 UI에서 그냥 다운받는 거고 개발 쪽에서 정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대용량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화면에서 다운받고 끝나야 될지는 그걸 해서 개발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건 개발 이슈입니다. 네, 그래. 뭐 그거는 사실 뭐 개발 이슈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엑셀 뭐 다운로드 같은 걸 해드리고 있어요. 보이는 기준이라는 것은 그리드에 지금 보이는 기준인 거죠. 결국에는 현재 이 데이터셋에 담아져 있는 그렇죠.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엑셀 익스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국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인덱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페이지 인덱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페이지 인덱서에 보이고 있는 데이터만 익스포트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페이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징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면에는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뭐 다른 버튼이라든지 뭐 체크박스를 네. 통해서 한 번에 가져오기로 하게 되면 서버에서 아예 포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진짜 서버에서 만들어줘서 익스포트 해준다면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 그 기획 교육할 때 그거는 UI적으로는 동일하나 개발적인 거는 본인 그 개발적인 그거거든요. 그거는 선택해서 나중에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만 건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작은 건수라서 진짜 대용량이라고 하게 되면 50만 건, 100만 건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기본 기획 컨셉에서 네. 리스트형이랑 카드형이라고 해서 요새 카드형 아시죠? 네. 이렇게 우리 그리드 말고 네. 그럼 그거는 결국 UDC로 맞습니다. 제공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UDC로 해서 탁탁탁탁 쌓았겠고 네.
요거는 저희가 공통해서 UDC를 제공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런 거예요. 샘플 데이터 총괄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공통해서 제공 나갈 겁니다, UDC가. 근데 방금 말 너무 특성 타가지고 저희 카드형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아셨죠? 전에 설명드리셨죠? 혜진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UDC 만드셔서 쌓아 내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셋 이렇게 그 UDC를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셋에서 연결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컨셉이니까 그때 어떤 때 카드형을 쓰라고 했는지 혜진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시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 설계 때 카드형을 그리시는 건 아니세요. 카드형을 그린다는 표시는 우리 그때 아이콘 있죠? 그걸 넣으시면은 그걸 넣는다는 거는 카드형을 퍼블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퍼블을 해올 거예요. 그럼 그걸 UDC화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세요. 이해하죠? 방금 말씀드린 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결국 동적으로 생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들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퍼블리싱에서는 아마 이것들을 UDC로 만들어줄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거는 영적인 부분도 있고, 협의할게요. 네, 그 나중에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셔야 돼요. 이제 개발자 분들이 만약 이제 뭐 판단하고 하게 되면 UDC 만들어 나가는 나중에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던 그 UDC를 그냥 포문으로 그냥 돌리면 된다는 그냥 포문으로 돌리면 간단한 것들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뭐 UDC 인풋 버튼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결국 하나의 컨트롤처럼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웃라인에서 그냥 버티컬에서 홈 레이아웃으로 버튼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퍼블리싱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UDC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개발자가 따라서 이건 UDC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UDC로 제공해달라고 할지 화면 안에 그냥 그려서 우리가 UDC로 뺄지는 네. 협의 그 부분만 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 협의를 퍼블리싱 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UDC로 빼오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거 MDI 네. 저희 이슈가 있어서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MDI에서 새 창으로 여는 거.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설정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거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열면 밑에 MDI는 살아있고 새 창으로 되는 거죠. 새롭게 그냥 아예 새롭게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럼 MDI 어떻게 돼요? MDI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네요. 그 근데 화면만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있네. 지금 동일하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아 있고 뜨는 거죠. 네, 새롭게 그냥 새롭게 창이 이게 열린다고 맞아, 이게 보시면 돼요. 맞아. 네. 사라지지 말고 이게 맞다고. 저희 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1팀, 2팀. 아시죠? 왜 이슈였는지. 업무적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해도 된 걸로 할게요. 그럼 기획 컨셉 안 바꿉니다. 네. 끝. 안 해결했어. 그냥 질문 아까 하세요. 개발자분. 저 질문인데 네. 저 UDC의 소팅 같은 경우는 그 눌렸을 때 또 다른 트랜잭션 발생 없이 처음에 불러온 네. 거가 저희가 어. 아까 그리드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에러 뜨는 거는 서버 연동 안에서 에러가 뜬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소프트 되어 있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눌렸을 때 네, 다른 이거는 트랜잭션 발생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셋을 기준으로 소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 뷰에 있는 지금 그리드를 뿌려주고 있는 여기에 이제 소트나 필터 같은 것들을 걸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필터는 네. 그 제가 화면 설계할 때 그 뒤에다가 컬럼명에 이건 소팅값 넣어달라고 디스플레이로 적어놨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붙이면은 설계 공수 들잖아요. 그래서 그 컬럼 뒤에다가 이건 소팅값입니다라고 개별적으로 먹여주셔야지 나중에 퍼블리싱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 같이 들어가는 여기 그리드의 내용에 각각 컬럼마다 셀마다 이거 소트 할 것인지 먼저 필터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컬럼들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마우스 우클릭으로 못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적으면 아니 알았어. 개발자한테 알아서. 지금 그 고민을 못하고.
나중에 방금 말했듯이 쉬워요. 소팅을 넣는 공수가 별로 안 들어요. 나중에 업무적 판단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넣는 걸로 하고 우리는 UI적으로 저게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다 없애게끔 해서 퍼블리싱 해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디폴트.js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것들을 다 공통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 뭐 그리드에 표시 라디에이터가 없습니다. 노 데이터 메시지라든지 뭐 여기에 뭐 클릭 모드라든지 각각의 레이아웃에마다 뭐 스페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다 공통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약 폴스였다가 뭐 다 true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각 개발자가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옵션에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 그거 안 할걸? CRUD 어떻게 묶을 거야? 그때 나랑 협의한 거 어떻게 묶을 거야? CRUD 아 소스? C하고 U 네, 그거 두 개. CU 묶을 거야? 두 개 하나, 등록 수정 하나. 그럼 그건 됐고 총 저희가 개발한 화면 두 개인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거는 할 때 화면 설계할 때 이 팀하고 이 팀 동영상 우리 팀도 이팀 얘기한 거예요. 우리 팀도 같이 해주고 그럼 그거는 그렇게 풀려야 돼. 화면 목록할 때 고려해 주시면 되고 화면 목록하면 그냥 수정해. 지금 목록하면 목록 개작하면 힘들잖아. 그리고 아까 뭐 탭은 사실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할 때 탭 부모 탭 있고 네. 인베디드로 넣었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인베디드로 넣었는데 맨 처음에 그걸 지정을 안 했더니 그 탭이 만약에 네 개가 네. 묶여 있다. 그러면 그 네 개마다 다 탭을 올려온 거예요. 인베디드 앱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맨 처음에 펍을 해올 때 아.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면 부모 탭에 뭔가 문구든지 이벤트가 바뀌어지면 네. 네 개를 다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만약에 개발자기로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얘 빼고 인베디드로 해서 그냥 불러드리기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들이 그래서 그 다른 창에서도 재활용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세 영역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개발자분들 저는 그 이슈 때문에 그랬어요. 이 탭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 개마다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위에 엄마 창 얹고 그 밑에 인베디드로 불러 제껴서 저희는 여기에서 재활용할 것들이 많았어요. 인베디드로 뺐을 때 뭐 기본 문화재 기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 그거 UDC에서 인베디드로 그냥 넣었거든요. 가지고 탭을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MDI 말고 탭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상세 페이지라고 하셨을 때 상세 페이지가 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그 페이지만 보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세성이죠. 네, 상세성인데 위에 이렇게 탭이 있고 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죠 탭이 그러니까 MDI가 아니고 네, 그냥 탭 탭에 있고 네, 그 탭에서 그럼 탭도 하나의 화면이잖아요. 네 탭도 맞습니다. 하나의 화면이고 그 밑에 안에 들어가는 영역도 하나의 화면이라고 해서 저는 인베디드로 뺐거든요. 저희는 인베디드로 빼서 했거든요. 탭을 탭 모든 창에다 탭 막 붙이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뭔가 바뀔 때 이 탭에 대한 뭔가 바뀔 때 네, 다 글자가 바뀌 예를 들어서 글자 바뀐다. 탭에 대한 제목이 네. 그럼 네 개를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 안 쓴다고 하면 하나 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퍼블을 해올 때 통일시켜야 돼.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해줄 수가 없어. 자기들도 화면 설계할 때 그까지만큼 고려가 안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분리해서 해달라고 요청할 거거든. 근데 싫다 그게. 그러면 이제 개발자 뭔가 있어서 이게 그냥 네 개 다 묶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랑 다시 따로 얘기해. 지금 그 말씀하신 세 개나 얼마나 이해했지? 이해했죠? 제가 말씀하신 거 오늘 MDI 그러니까 인베디드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얘를 다른 왜 쓴다고 그러면 얘를 또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되게 여기 탭 폴더에 있고 그냥 탭 폴더에 그냥 탭 아이템을 추가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그렇지. 그냥
그쵸, 밑에는 인베디드로 갈게요. 밑에 자식창 불러서 제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퍼블리시 화면 설계를 할 때 그 4개를 그렸더니 저 위에 탭 화면을 다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근데 그거 퍼블리시. 나중에 재활용하시려고. 그쵸. 근데 어차피 만약 그렇겠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 만약 인베디드 앱이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쵸, 결국은 그 밑에 네. 자식으로 뭐가 그러면 들어갈 여기 들어갈 컨트롤을 아마 따로 또 퍼블릭 해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아 해왔다고. 그래요? 그걸 안 해와서 아, 우리가 그러면 다 분리해서 제꼈다고요. 결국은 인베디드 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시 디자인이 네네네네, 들어가는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그걸 떼내는 작업 제가 다시 했습니다. 아, 이해하셨죠? 무슨 좀 말씀이신지. 떼내야 돼요. 떼내야 그러니까 됩니다. 결국 그냥 프로그램 단위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떼내야 됩니다. 떼내야지 편합니다. 동일한 화면을 좀 많이 사용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업무적으로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 퍼블리싱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탭은 다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업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업무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 인베디드로 빼는 탭 4개가 만약에 나와 있는데 그 상세 돌렸을 때 팝업 탭이 4개가 이제 저 밑으로 4개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팝업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 차세대 때는 화면으로 가는 게 많아요. 화면 탭 4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눌렸을 때 탭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으로 돼 있는 경우 밑에 탭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탭을 위로 빼고 공통을 밑으로 빼는 게 맞는 건지.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탭 안에 탭이 탭 안에 탭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탭 안에 그 안에 또 탭이 4개 들어있을 경우 어떻게 아이디별로 그 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창 밑에 화면 탭이 4개가 있어요. 근데 바로 탭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탭을 눌려도 공통은 바뀌지가 않아요 위에. 네, 그거는 영역 지정에서 위에 것만 살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탭이 그 공통 나오고 밑으로 빠져야 되는. 화면 설계할 때 그것까지 퍼블리싱이 안 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개발자 이슈거든요. 기본 탭 분리하고 밑에 거 분리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또 영역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진짜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어요. 화면 설계 때. 그거 별도 화면을 쪼개야 되거든요. 화면 아이디가 새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탭이 아니요. 위에 공통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거 말고. 아, 맞죠? 위에 공통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살리고 밑에만 계속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요거 하면 그걸 퍼블리싱 돼서 그까지 해왔으면 좋겠어 요라고 하면은 얘를 화면에 떼야 되는데 굉장히 자구공생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런 게 많았어요. 갖고 와서 이거 떼내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영역이 저거 기본적으로 저 탭을 안 해왔을 때는 공수가 좀 드는데 기본 컨텐츠 안에서 이만큼 분리해가지고 따로 빼서 요거 인베디드로 넣고 인베디드로 하니까 큰 공수 안 들어요. 그거는 그냥 개발자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니까 하면 빼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정보 같은 거 계속 돌릴 거거든요. 문화재 정보는 별도로 화면 만드세요. 퍼블리시 때부터 고려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화면 설계 하시고요. 요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화면을 빼세요. 빼고 재활용하세요. 그럼 되세요. 또 질문 독촉을 해야 돼. 나중에 설계할 때 머리 아프지 말고 나도 대답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저도 못해준 게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하실 때 물어보시고. 저희 저번에 첨부할 때 지난번 거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첨부를 토마토를 입혔거든요. 첨부 내용행 첨부 솔루션을 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화면 디자인. 그쵸, 화면에 이제 토마토를 입혔어요. 네. 그냥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대로 썼을 때는 그냥 진짜 대용량 첨부 파일에 대한 거다라고 할 때 별로 안 예뻐가지고 네. 그 토마토를 입혔는데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 드래그 앤 드랍이 그래서 안 됐었어요 제대로. 그런 사례 있었나요? 요번에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 앤 네. 드랍이 그 업체 걸 사용했었을 때 안 된다는 말씀. 그 업체 거랑 토마토 걸 씌웠을 때 업체 것도 된대. 네. 업체 거 된다고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업체 거 산 걸로 토마토를 씌운 거야.
근데 CS는 사실 저희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왜냐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RFP 딱 명확하게 이게 받겠어요. 어떤 업체인지 어떤 제품인지 저희가 다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저희 쪽 A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더 여쭤볼 거거든요. K 업로드인가요? 저번에 K 업로드였어요. K 업로드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뭐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슈는 아직 제가 없었다? 네,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저희 그 젊은 팝업 그 탭 화면 있죠. 팝업? 네, 그 저희 지금 화면 목록 설계 그 목록을 이제 뽑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베디드 되는 그 부모 팝업 있죠. 별따로 그리지 마세요. 그럼 컵을 할 때 저희가 요청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탭으로 화면을 그리세요. 화면은 그리시 돼. 그거를 부모 창과 인베디드 창 영역을 분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펍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회의 기본 교육 할 때 묶음에 대한 화면 아이디 순차적으로 따실 거잖아요. 화면 아이디. 그거 화면 묶을 거 화면 아이디만 적어주시면 그냥 이만큼은 그냥 묶이는 거다 해서 퍼블이랑 협의할 때 요거는 부모창하고 따로 빼주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쓸 거니까 몇 번부터 몇 번은 엄마창 없이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분리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하면 다만 지금 총괄님이 아침에 잠깐 요청했다. 나는 그래도 탭을 명확하게 화면 목록에서 보고 싶어 하신다면 전체적으로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냥 나중에 화면 설계할 때 혹시나 이건 탭을 해야 되는데 기본 화면인지 아리까리하지 않게 저가 저번에 기본 화면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기본 화면이 아니고 그냥 탭으로 구성돼야 되는 거면 제가 그 지금 거기 화면 목록에다가 탭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탭 화면이라고 명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니까 화면 설명이라 쓰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팀은 쓰고 어떤 팀은 또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항목이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조금 수정하는 공수가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설명에 그런 설명은 설명인데 너무 러프한 의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럼 항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서로 이렇게 좀 계속 협의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캡을 넣겠습니다. 넣으면서 아마 또 비고에 아마 이런 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신규냐 변경이냐 유지를 화면 설계 때 제가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미처 사실 저도 급하게 조금 설계 탭을 검토하다 보니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금방 긴급하게 쓰셨고 저도 좀 긴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마지막에 못 넣었어요. 이게 신규 화면이냐, 에지이지 기준, 변경된 거냐, 에지이지 기준, 그 다음에 그냥 유지되는 거냐, 에지이지 그 기준 유지 그냥 아무 변경 없이 유지되는 거야가 있을 수 있고 변경되는 거야,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작업하실 때 K 업로드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게 있어서 실제 지금 테더링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형태로 원래 돼 있었거든요. 이게 K 업로드 요 K 업로드예요. 네. 그거를 그냥 드래그 하면 아마 우리가 이런 것보다 조금 예쁘게 한기를 고객이 원한 게 있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걸 다 못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 쪽에서 우리도 아마 요건 있을 건데 뭐 필수 첨부 파일 이런 기능 있으시죠 혹시 업무에서? 그럼 이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UDC를 2개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을 수 있는 건 저렇게 넣으면 되는데 필수 체크를 해야 되잖아. 이거 못 넣어. 필수 체크하면은 일반 UDC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사용자가 그래서 그냥 그 하나씩 첨부하고 체크할 수 있게끔 그거 그 UDC를 만들어주고 그걸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건 파일 첨부도 요건을 정해주셔야 되세요 공통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드래그 앤 드랍도 해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게 그냥 저희 기본 파일 업로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되긴 한데 요건 그냥 기본 생 기본 그럼 제가 한번 좀 확인해야 표준으로 소프트는 3개 없을 것 같은데. 표준 3개? 지정해 놓는 거나
눌렀을 때 그건 좀 드래그 하고 애초에 내부적으로 이 필수 기능 체크하고 들어가 있어. 여기서 아이템을 뽑아서 화면에 꼭 이 파일을 넣으면은 제가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두 건이 무조건 나와요. 지금은 더 그냥 그렇게 하다가 크기 그게 같은 어차피 그런 너무 것들은 뭐 지금 안 신청서 해드리고 신청서 안 하는 그거 거예요. A에 좀 얘기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A 쪽에 얘기해야 돼. 그 첨부 파일을 지난번에 뜻이 되게 많았거든요. 미리 얘기해줘야 돼. A 쪽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건 A에서 나올 거예요. 이쪽은 왜냐면 솔루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미리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도 결국 그 K 업로드를 UDC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렸었거든요. 어차피 거기 위에 쓰인다고 해서 저희가 뭐 껍데기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냥 돔에다가 추가하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동대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업무 이슈가 있어요. 다른 업무 이슈. 이건 단순하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고, 네.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이 아닌 그 안에서 좀 체크해야 될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UDC로 제가 뺐거든요. 다른 UDC로.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지금 기획 쪽에서 첨부 파일을 좀 3개 뽑아놨다고 하거든요. 그 3개에 포함이 안 되는 건 기획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기획이랑 얘기해서 또 AA 쪽하고 협의 봐야 되거든요. 첨부 파일 좀 검토해 주세요. 첨부 파일 그냥 막 하는 거, 뭐 어떤 특이한 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UDC로 못 만들어주고 본인이 생고생하게 됩니다. 없으시면 더 드시죠. 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교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